네, 반갑습니다. 7월 20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잘 올라서 끝났네요. 네, 분위기 좋게 잘 마무리됐고요. 대신에 좀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음봉으로 떨어졌다는 게 약간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일단 올랐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수급은 일단은 순매도로 전환된 모습이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 금융투자의 움직임들도 막판에 매도를 좀 줄여주는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큰 부담은 없겠죠? 그래서 시장 전반에 걸쳐서 대체적으로 이제 골고루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것이 이제 주요한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골고루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참여 중인 종목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도 보였을 거고, 계좌도 오늘은 좀 잘 올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할게요. 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음봉 마감이에요. 조금 아쉽긴 하죠. 그렇지만 뭐 어떻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네, 괜찮다 판단되고요. 오늘 약세를 보였었던 중요한 이유는요. 아침에 너무 뜬 거예요. 아침에 너무 상승해서 이 부분이 계속 떨어졌었고 장중에 저점을 잡으려는 노력이 또 실패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부담을 좀 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플러스 마감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버티긴 했습니다만 흐름이 딱히 다르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음봉 마감, 하지만 갭상승은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지켜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됐다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 동향 볼게요. 수급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은 400억 정도 매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이제 매도를 좀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의 어떤 기대감들을 조금 불러주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둘이 합쳐가지고 한 100억밖에, 1000억밖에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한 어떤 수급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시장이 부담을 느낄 만한 이유는 없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시장의 전체적인 부분들은 상승 분위기를 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대형주들이 골고루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봐볼게요. 시총 상위 종목들 먼저 보시면 거래소 쪽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살짝 마이너스죠. 외국인 매도가 아침부터 있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하이닉스라든지 뭐 현대차, 네이버 등등의 종목들 전부 다 이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시총 상위 종목이 잘 버텨주니까 일단 흐름들은 좋았다 보시면 되겠죠. 오늘 약간 특징적인 거는 그동안 좀 밉상을 보였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아침에 뉴스에서 개인들이 2차전지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마도 그런 영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봐라 올라가는 거 아니냐, 들어와 이런 느낌 네 주고 있었지 않아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더라도 뭐 특별하게 부담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들이 좀 선호했었던 종목군들 위주의 반등도 좀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 이제 약간 계좌의 상황이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코스닥 넘어가면은요. 에코 프로그램은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LNF는 그래도 조금 플러스 마무리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코스닥 쪽이 더 좋습니다. 코스닥 쪽은 그래도 상승폭이 좀 더 컸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시장의 플러스 국면이 조금 더 많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 흐름에서 딱 멈춘 거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니까 코스닥 쪽에 있는 대형주들이 자리를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뭐 특이한 그런 부분들은 네, 나쁜 점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라는 평가를 낼 수 있겠고요. 자, 오늘 개별주들 흐름 한번 볼게요.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도 한번 보죠. 오늘 상한가 종목이 몇 개 있었는데요. 대성창투가 네, 상한가입니다. 축하드려요. 네, 저도 수익이 조금 제법 많이 나왔는데 자, 이거는 이제 영화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한산이라는 영화가 다음 주에 개봉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반응이 되게 좋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이제 컨텐츠 관련한 부분에서 투자하는 기업들, 제작사들 뭐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자, 올라가려고 쭈삣쭈삣 했었던 것들이 다 상한가로 마감이 됩니다. 대동전자는 아침부터 상한가였지만 대한과학 올라갈까 말까 했었는데 상한가, 청담글로벌 갈까 말까 했는데 상한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대성창투도 마찬가지로 3시 넘어서 이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들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분위기가 이제 막판에 이제 대형주들이 좀 잡아놓고 개별주 쪽으로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이다 보시면 되겠죠. 대성창투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현재가 조회하게 들어가시면 지금 잔량이 200만 주거든요. 200만 주면 제법 많은 편입니다. 4,500원짜리가 200만 주면은 거의 한 90억쯤 되는 거죠. 네. 계산해 보시면 나오겠죠? 맞나? 네. 아무튼 뭐 그 정도 된다고 했고 90억? 네, 90억. 90억 정도면은 제법 많은 편입니다. 네, 오늘 거래 대금이 1,600억이기 때문에 원래는 한 3,400만 주 정도 들어가는 게 정확하긴 한데 이 정도 90억 정도가 지금 대기를 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여서 또 상한가가 뒤늦게 들어갔잖아요. 3시 5분 정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구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죠. 오늘은 안 파는 게 정답이에요. 아시죠? 네, 뭐 크게 물량적인 부담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타났을 경우에 더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대가 5,000원까지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5,000원까지 걸쳐 있는 이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풀이할 것이냐. 그건 내일 보면 나옵니다. 내일 물량이 터진다거나 꼬리를 단다든가 내일 만약에 갭상승한 이후에 쭉 내려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럼 그때 파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아무 문제 없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따라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는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이제 어디서 팔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시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오늘은 일단 홀딩하시면서 들고 가시면 아무 문제 없는 부분이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게 되시면 오늘 기관 쪽은 레버리지 매수했어요. 주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일단은 해외 쪽에서 분위기도 좋고 뭐 나쁜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 쪽에 베팅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이마트,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 매수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참여한 물량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매수가 그렇게 강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KT, 기아, 현대차 이런 것들을 조금 팔았네요. 최근에 좀 올라와서 차익 실현이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일단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고요. 삼성전자는 끼어있지 않네요. 그러면은 외국인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지금 1,900억 정도 이쯤이면 좀 많이 제법 팔았다는 느낌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전기전자를 손을 놓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이닉스에서 840억 순매수가 들어왔죠. 하이닉스 순매수를 통해서 일단은 치고 올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삼성전자는 조금 눌렀습니다. 아무래도 개인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했을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 저항대 임박했고 단계 너무 올라갔다는 부분들이 부담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들어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좀 밑으로 깔리게 되면 그럴 때 사시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 매도가 있었는데 역시 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매도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그 다음에 매수 규모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법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쪽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LG이노텍이 지금 애플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긴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매수를 통해서 다시 반등을 연결할 줄 것인지 한번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다만 이평선이 지금 전부 다 역배열 전환돼 가지고 밀려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금융주들 보시면 오늘 금융주 잘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이쯤 되면 이제 이런 생각 들어야 돼요. 금융주 샀어야 되나 이런 생각. 근데 지금 못 사죠. 왜? 갭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약간 손해볼 걸 생각하면서 밑에서 깔아가지고 사는 것은 괜찮아요. 사놓고 좀 떨어졌어? 뭐 어때요? 내 저점에 샀다는 생각인데 그죠? 내려갈수록 저평가인데 뭐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간 조금 더 좋아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하면 급등을 해버리죠. 이렇게 갭으로 탁 치고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매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45,000원, 46,000원 살려고 기다렸는데 48,500원 나왔어. 매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씩 매수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다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부담 없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음봉이 떨어진 상태고요. 계속해서 올라왔었던 단기 반등에 대한 피로감을 좀 느낄 수 있어요.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막 나스닥 3%씩 올라갔잖아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대비해야 되죠. 그렇다면 약간 보합으로 좀 눌러주거나 옆으로 서주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를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타이밍이 왔을 때만 매수해 나가시면 요즘 같은 장에서는 그냥 뭐 회복도 잘 되고요. 수익도 잘 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걸 막 받아들인다거나 뭐 무리해서 투자한다거나 뭐 레버리를 건다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기존에 하시던 대로 느긋하게 대응해 나가시면 누구나 다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마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